는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보완하면서 마이크를 약간 떨어뜨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주간 단위로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장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일단 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을 후반에서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겠고, 그 미국 시장의 상승이 결국은 이제 뭐 상승의 추세를 확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승의 큰 힘들의 그 상승으로 이끌어오던 그 에너지는 약간 떨어졌는데, 그것을 이번 주에 모두 만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이제 주말을 강하게 달궜던 그 핫 이슈는 역시 이제 미국의 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강하게 올랐습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올랐던데, 그 원인은 미국의 그 이제 증권 협회 SEC가 그 비트코인의 ETF 상장을 18일 날, 월요일 날이죠. 이게 결정을 하는데, 이거 상장의 가능성이 있다,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승인이 되면 이제 또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에 대해서 ETF가 상장이 되면, ETF라는 게 이제 지수 상장 펀드인데, 그 이제 근간을 종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선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기존에 비트코인에 선물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ETF가 나왔는데, 이 ETF를 만약에 승인할 경우에, 이게 이제 ETF를 승인하는 것하고 비트코인의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그 기대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주요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금 안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지난 주말에 일정 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이건 주초의 핫 이슈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미국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데, 미국 주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다우존스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다우존스의 상승이 그러니까 1% 가까이 올랐어요. 이제 다우존스도 보면 20 이동평균선이 이제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을 이렇게 상회했잖아요. 고점이 35,631, 35,000이니까 한 400포인트. 그러니까 1% 조금 더 넘는 이런 자리에 고점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시면, 나스닥은 조금 더 탄력이 있지만 21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미국 시장이 트렌드적인 성향으로 볼 때, 뭐 어디를 보든 나스닥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 나스닥의 어떤 이 상승의 이런 랠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을 때
이 상승의 랠리가 무너졌느냐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 기준이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고점에서 10% 이상은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 1500포인트 가까이 빠져야만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에너지도 약간 지금 이제 그 보면 오실레이터가 조금 이제 그 축소된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동일하고요. 다시 가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좋은 흐름이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들이요. 그거하고 또 지금 현재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지금 이쪽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퍼포먼스를 보면 이제 그 한 달 기준하고 그 지금 현재 한 달이 노란색이고요. 지금 현재 그 회색이 주간입니다. 선진국 시장은 주간이나 이쪽에 보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 이제 주가는 실질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셉니까? 이쪽에서는 미국보다도 주가가 센 건요. 지금 캐나다가 가장 세죠. 주간이나 이런 쪽도 같이 월간이나 주간이 다 같이 올라왔으니까. 특히 보면 영국도 굉장히 세고요.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인데 지금 나쁜 나라들은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지금 이제 그 뭐냐 월간상으로 조금 나쁘고 주간상으로는 좋고 주간상으로 보면 지금 일본도 많이 올라왔고 독일도 많이 올랐어. 많이 빠져 있는 쪽에서 많이 해보겠죠. 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차이나 같은 경우는 그냥 등락이 별로 없어요. 오는 날도 많고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빠진 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회색 선이 약하죠. 여기 주간으로 오른 폭이 약하다는.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쪽은 그 뭐 주간이나 월간 다 세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라틴 쪽의 시장 흐름들요. 뭐 칠레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칠레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유럽 쪽에서는 뭐 지금 현재 잘 안 빠지고, 그 유럽 쪽은 그런 대로 좋은 거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 월간이나 주간이나 빠진 나라보다. 근데 밑으로 많이 빠진 건 칠레, 브라질, 타이완, 한국. 그 선진국과 그 지금 현재 한국과 모든 나라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빠졌던 것들을 공통의 고리를 월간상에 빠진 걸 공통 고리를 잡으면 수출 국가들이에요. 독일, 일본, 한국, 지금 현재 대만, 칠레, 브라질 뭐 다 수출 국가. 수출 국가들이 못 가고 다른 국가들이 올라갔다. 그것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스마트 머니들은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현재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달러가요. 자, 월간은 여기가 월간이죠. 이게 10월달에 월간인데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104레벨 때까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지금 이제 올랐다가 103레벨 때, 아니 103이 아니라 94레벨 때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93.96입니다. 93.96, 0.001이 내렸습니다. 001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데일리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라는 얘기는 일간인데 여기 보면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월요일날 이게 지난 주말에 자리가 여기잖아요. 주말의 자리보다 조금 떨어졌잖아.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다. 근데 이 큰 그림은 달러 인덱스는 큰 그림은 이렇게 내려오는 중입니까? 올라가서 조정받고 다시 오를 흐름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의 봉은 꺾였지만 추세는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 상승의 추세는 가지고 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기축통화의 방향성은 상방향이다. 상방향이다.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그 방향이 상방향이라는 것은 미국의 달러 자산 이외의 그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회복하는 그림으로, 반대로 그림은 똑같이 미국의 달러와 방향하고 똑같이 갔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것. 이게 그 자국의 가치는 높아지는 이런 결과죠. 그렇게 됐을 거다. 여기를 보시면 유추해 보면 주말이에요. 주말로 비교하면 지금 호주나 한국 같은 데가 러시아, 루블라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보면 1.6, 1.0입니다. 이게 주말이에요. 이랬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절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갔다는, 절상이 됐다는 얘기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맞죠? 그 우리가 환율을 볼 때 환율은 달러의 기준으로 보고 환율이 그림은 같습니다. 유럽 쪽은 반대로 유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유로당 지금 몇 달러가 필요하냐 이런 거지만 다른 통화는 1달러를 사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이 교환 비율이니까 그림은 달러와 같지만 해석은 내리면 가치가 올라가고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화가 절상되는 거잖아요. 절상. 그러니까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 주간 단위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에 절하됐죠. 절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1.1%만큼 우리나라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외국인들이 오늘 이번 주에 적극적으로 빠져나갔을까요? 안 빠져나갔을까요? 빠져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동원했는데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달러의 방향하고 같이 올라와서 1200원대를 이렇게 돌파했단 말이에요. 돌파했다가 주중에 이렇게 떨어진 게 지난주에 대비하면 약 한 1% 정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 떨어진 만큼 외국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요. 과연 이게 진짜로 떨어질 거냐 말 거냐 요건 지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고점을 치고 여기가 고점을 치고 달러 인덱스가 이리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은 제한적일 거다. 난 다시 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수했다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화하고 달러를 비교해 봤더니까 달러는 지금 보면 원화가 1200원이라는 자리가
2021년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1200원대 올라갔던 걸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는데 이게 원화이고 이게 달러인데 방향 같잖아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를 봐요. 달러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달러를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달러는 여기를 돌파했고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통화라는 게 달러가 여기를 통화했는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그 그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근데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못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가 1200원대의 어떤 저항, 그건 립 서비스로 커버가 된 거지 큰 그림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대형주를 대하는 이런 마인드가 예전처럼 작년 11월 달, 12월 달 들어가면서 아주 좋아졌던 그 시점으로 회귀되는 건 저는 좀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죠? 예, 중국의 그 인민은행이 이제 그 헝다의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뭐 별로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전력난은 계속 통제하고 있는데도 그 가격대 천연 가스나 석탄 가격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뭐 지금 뭐 많이 완화됐다 하지만 저는 계속 된다고 봅니다. 자, 다시 가서요. 이번에는 그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지금은 수면 이하에 약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국의 가장 큰 핫 이슈 이런 거죠. 뭐 테이퍼링이잖아요. 테이퍼링이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테이퍼링은 지금까지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 보면 그 11월 FMC 회의에서 그때 바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지금 현재 의사록이 그 FMC 의사록이 나오면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결과이고 우리가 지난 주말이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쇼크하게 나왔는데 금리가 안 빠졌댔어요. 금리가 쇼크한데 빠져서 금리가 안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빠지면 어떤 얘기 빠지면 지금 미국의 그 고용이 나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연기할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미국의 그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참 이게 어떤 때는요. 우리 시장에 그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발목을 잡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간적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발생하는 동력이라고 봅니다.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굳이 위험을 안고 주식을 하거나 뭐 부동산을 하거나 아니면 상품 시장을 하거나 선물 시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정크 본드 수준에 있는 지금 채권을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전하게 돈을 뽑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건데 그 기준은 1.5예요. 1.5인데 얘가 1.5를 지금 현재 넘어갔고 여기는 1.6까지 갔다가
이렇게 1.6을 깼다가 다시 주말에 0.02%, 그러니까 0.02가 올라서 지금 현재 그 플러스 0.14가 올랐다면 1.574%예요. 그 미국의 채권의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1.57이지만 단기 그 흐름은 어떨까요? 이건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요런 상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솟았어요. 이게 기정사실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돈은 그 10년 만기, 30년 만기 채권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만들고 단기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조정 없이 치솟는다. 11월 달에는 금리를 11월 달에는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고, 테이퍼링을 할 때 대한민국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관론자로 비칠지는 몰라도 비관론자가 아니고요. 저 시장을 제대로 보면 기회는 또 계속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있고 우리가 11월 달에도 있고. 자, 10년 만기 한미 채권 수익률을 보세요. 그러면 이 채권 수익률을 보면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답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한국도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고 지금 현재 10월 FMC 회의가 10월 FMC를 10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가 월요일 날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매파들이 두 분이나 계셨고 지금 현재 금리를 보면 미국이나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당연히 지금 현재 단기 금리는 더 상승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조율하고 대한민국은 당장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때 그냥 스텝을 밟을 때는 0.25% 이런 정도인데 한 번에 올릴 때 0.5나 뭐 0.7, 75나 아니 1% 가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건 지금 현재 스텝이 확 바른 거잖아.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0.5% 정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채권 금리를 보면 3개월물이든 지금 현재 그 5년물이든 3년물이든 5년물이든 10년물이든 모두 상향하죠. 모두 상향한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현재 이게 꺾이지 않는 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고요.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는 확 쏠려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안전자산이 나도 봐주세요 하고 지금 손짓하고 있고 지금 위험자산도 나도 봐주세요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라는 게 어떻게 정광석화처럼 어느 쪽으로 물꼬리 트면 싹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바뀌어가는데 지금은 그 흐름이 야 그냥 주식시장으로 돈 막 들어와 이런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는 얘기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확 쏠려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별해서 들어가는 자리이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하락장이었는데
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했는데 전체를 다 구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말 날짜로 비했어요. 달러는 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오르다가 예, 지금 주말 수목금으로 떨어오면서 떨어졌어요. 21선을 지키고 있죠. 예, 금은 예, 급락하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밀었어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지표들 중에서 21선의 기울기를 갖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21선의 기울기를 갖고 움직이는 건 맞죠. 예, 그리고 21선의 지지를 받는 달러나 21선의 지지를 받는 채권 금리로 볼 때 안전자산 선호가 지금도 계속 있다. 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는 자금이 어떻게 보면 대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지금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되려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화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주관하는 이런 시장 그러면 분명히 아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 이머징 마켓이나 지금 현재 선진국의 어떤 주가들도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특히 이머징 마켓을 보면 선진국 이게 S&P 500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21선을 깨고 있다가 지금 20일, 51선을 다 확보한 이런 자리죠. 예, 이머징 마켓의 주가요. 예, 지금 이거보다 좀 더 먼저 빠져서요. 들었는데 여기처럼 못 올랐다가 내리고 지금은 다시 여기를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둘 다 21선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위험자산의 제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JNK 이제 여기 보면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건데 JNK 같은 경우도 예,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리바운딩해서 살짝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얘기예요? 예, 이머징 마켓이나 예, 선진국 주식시장으로나 지금 현재는 자금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금은 여기서 스마트 머니가 출발해서 여기도 좀 가고 이런 거죠. 선별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외국인들의 매매 요거 한번 보고 그리고 에너지 섹터 한번 보고 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10년 미국의 2년째 금리 보세요. 2년 채권 금리 보세요. 굉장히 솟구치고 있죠. 이건 테이퍼링은 11월 달에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한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물론 이제 그게 무조건이라는 게 뭐 지금 현재 진짜로 고용이 나빠지고 또다시 11월 초에 딱 뚜껑을 열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야. 이랬을 때는 그건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라면 그렇게 한다. 3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수그러들었죠. 근데 2년 채권 금리는 줄어들지 않다. 이게 핵심이고요. 에너지 가격대가 너무 올라서요. 오히려 여기가 잘못하면 오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주가라는 게 항상 지나치면 반대로 궁죽통이 되는 거거든요. 궁하면 통한다고. 내가 어떤 극점에 가면 사물이 바뀌어요. 그 석탄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석탄 가격 단체나 아니면 달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달러가 85달러를 가고 이렇게 가면 달러에 어떻게 보면 민계점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달러가 아니라 참,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우리는 이걸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 부담스러워 하는 게,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 어떤 게? 지금은 이제 단기 금리로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 유가 같은 경우도 100불은 넘어야 돼. 한 120불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경기가 따라가지 않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쇼킹한 일들은 잘 안 일어날 것 같다. 미국의 이제 중국의 그 지표들 중에요. 중국의 이제 그 다음 주에 중국의 GDP가 발표가 돼요. 중국의 GDP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거는 지금 분기 단위로 비교한 거고, 위에 노란색은 연간 단위로 비교한 거예요. 중국의 GDP가 그 3분기의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해서 5%입니다. 5%. 전년 대비해서 5% 전후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전분기에 0.4 뭐 이런 정도로 나오게 되면 역시 이건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얘가 우리가 중국까지 뭐 그 되겠느냐, 그런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주요 지표들을 보면요, 미국의 산업 생산 발표가 있고 중국의 GDP가 있는데, 작은 GDP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미국의 마켓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수하고 그 제조업 지수가 20일 날 발표됩니다. 네, 뭐 둘 다 이제 서비스 지표는 이게 좋게 55.1로 좋게 나오. 물론 50 이상이 확장 국면이지만, 만약에 55.1로 나온다면 이게 이제 올말이고 이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굳히기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계략적으로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계속 할 거냐? 계속 할 거냐? 이렇게 볼 때는 글쎄, 지금 이게 이제 캐션 마크죠.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시 외국인들은 그러면 최근에 아시아 시장에서 매수를 했느냐? 외국인 수급을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움직임을 보세요. 한국 이제 주목해 보여요. 한국을 주목해 봐요. 그리고 누구를 준비해 보냐 하면 인도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하고 인도의 갭은 점점 커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2013년도부터 2021년도, 특히 20년, 21년도에 돈을 인도에다 베팅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다 베팅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인도네시아, 타이완, 지금 대만, 그러니까 요런 쪽에
그 시장 흐름들에서 이런 쪽에서 돈을 이쪽으로 그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예, 우리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여기에 이런 자리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럼 얘가 외국인들 보고 우리나라가 지표상으로 너희들 와도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되냐요? 안 되잖아요. 달러가 내렸는데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예,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예, 외국인들 수급은 이번에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자, 코스피 투자자의 순매수를 보면 최근에 계속 개인들이 계속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계속 돈이 빠져나가. 기관들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기관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개인의 돈이 간접 투자에서 계속 집중 투자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으로 볼 때는 개인만이 이렇게 개인만이 내 세상, 뭐 이렇게 된다면 대형주가 갈 확률보다 소형주가 갈 확률이 많죠. 근데 주말에 어땠어요? 목요일 날에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코스닥이 3%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주말에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3주차 시장은 골라먹는 맛이다. 3주차 시장은 골라먹는 맛이고요. 스마트 머니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현재 이런 장에서 진짜 골라먹는데, 미국 장을 보고 한국 시장을 만약에 설명하라,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쓸까요? 미국 시장을 시장을 보고 한국을 답한다면, 지금 보면 미국 시장도 일주일 단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달 단위, 월 단위,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에서 가장 가까운 건 다우존스이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오고 있는 데가 있죠. 그걸 보고 먼저 볼까요? 이거 하나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의 S&P 500의 1개월 단위입니다. 1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는 데는 어디냐? 이렇게 보면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엑슨모빌.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한쪽은 지금은 정유주이고 한쪽은 지금 은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니언 퍼시픽 코퍼레이션, 얘도 10% 올랐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11% 올랐어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우리 하이닉스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주간 단위로 보세요. 주간 단위로 보니까 어때요? 많이 올랐던 거 어때요? 테슬라 많이 올랐고, 당연히 지금 현재 이쪽이 똑같은데 다 많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이런 쪽 안 밀렸죠. 많이 올랐죠. 주간 단위로 보니까. 일간 단위로 보면 어떨까요?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잘 안 빠졌다. 은행도 잘 안 빠졌고, 은행은 실적 때문에 안 빠졌다. 그러면 뭐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 이건 왜 안 빠졌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각이 나야 돼요. 김 대표님이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이 1.5, 1.6 가는데 성장주들이 왜 지금 잘 안 빠집니까? 이거잖아요. 성장주들. 그걸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장주들은 테슬라 같은 거는 계속 어떤 게든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 그것이 안 빠진 이유이지만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가치가 다른 사업자의 경쟁자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혜자 기업들. 이게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 있잖아요. 이런 쪽, 머크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그리고 지금 현재 항공기 관련주들 같은 거 있잖아요. 보잉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면 유틸리티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 요 강하잖아요. 뭐 방위산업들이나 뭐 이런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 잘 안 빠졌다. 시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애들은 그런 애들인데,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접목이 내일 될까요? 여기 모더나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모더나의 주가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모더나 주가 잘 봐요. 모더나 주가 어때요? 모더나 주가가 1차 내리고요. 올랐다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못 올라요. 모더나가 여기에 이만큼 이제 7월달, 8월달 시장에 다 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반대로, 테슬라는 반대 현상이에요. 여기에 주가가 여기가 빠졌다고요. 빠지고 나서 테슬라는 완만하게 800불이 왔단 말이에요. 900불대에서 600불이 깨지기도 했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지금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4개월, 5개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저렇게 급등했던 시점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 흐름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결론 내려갑시다. 달러의 자산은요,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스마트 머니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선별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전자산으로 갔다가 위험자산을 선별해 갔다. 근데 우리가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을 완전한 티핑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10년 만기 채권이 1.75포인트, 퍼센트, 1.75까지 나요. 1.7% 이상으로 만약에 들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머징 마켓 만세 부르는 상황이 나옵니다. 뭔 얘기예요?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이 한국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다잖아.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달러의 악보. 그래서 다음 주는 제한적인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수는 붙들고 종목 장세는 계속된다. 종목 장세가 다음 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스마트 머니들이 원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혜자의 기업들을, 미국의 경제적인 혜자의 기업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실적이 좋았던 이런 종목군들, 이게 실적이라는 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던 걸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4분기 다음 1, 4분기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로 시장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머니들이 노리는 테마들은 주말과 연장선상에서 보면 1차는 소형 원자로 SMR입니다.
소형 원자로 SMR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MR이 시장을 주도하면 그쪽 관련주들, SMR 관련주들 쪽으로 가야 됩니다. SMR의 1등 종목은 대형주 케이스에서는 두산중공업이고 소형주에서는 일진파워죠.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지만 나는 지금 이번 테마에서는 잘 안 바뀐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폴란드 원전이나 아니면 사우디 원전이나 체코 원전의 수주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가 앞으로 원전의 이런 흐름들을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다르냐가 다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독보적으로 수주를 따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왜 한국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그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형 원자로에 대한 지금 현재 이게 미국과 손을 잡으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소형 원자료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더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기본은 일진파워나 지금은 두산중공업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소형 원자료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했다가 엄청나게 물려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오다가 제대로 못 올라올 때는 그 세력의 매물들이 내려올 때 속도를 오히려 거꾸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다 싶어서 꺾이는 테마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첫 번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생성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SEC에서 허락하게 되면 지금은 허락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만 달러를 넘어서서 어저께 또 속도가 났습니다. 비트코인들이. 근데 오늘도 그렇게 보면 주초에도 얘네들이 우리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반기에 비트코인 고점을 넘지를 못했죠. 그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 자리를 못 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력은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있다 본다. 그렇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따라서 또 확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나는 월요일날 시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 얘들은 계속 공략을 해도 된다고 보고요. 대장은 우기투죠. 대장은 우기투예요.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결국은 제가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47,000원대 우리가 팔았어요. 3만원대 사가지고. 마찬가지로 SM 같은 경우도 지금 왜 위로 올라갔을 때 거의 남들 다 안 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그 수준에서 시세가 다 났는데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주말에 살짝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조정이 끝이고 다시 올라올 거냐? 그건 아닌 거. 엔터는 약간 주춤할지 몰라도 지금 이제 다른 쪽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연결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연결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애초에 맨 처음에 움직였던 메타버스들하고 지금 현재 급이 달라요. 처음에 이제 움직였던 것들은 달리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 중에서도 바뀌어가는 거. 주말에 8% 올라왔고
바닥권에서 한 30% 올랐던 종목이 넥스트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다른 쪽의 시장 흐름들을 얼마나 강하게 잡아주느냐.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그 13%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바닥권에서는 28%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한국 BNC 뭐 이런 것들 바닥권에서 거의 뭐 50% 가까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지면 여력은 더 있다고 봐야 되고요. 위로 여력은 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제 에너지,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은 GSE가 이번에 그냥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주말에도 약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뜰 수 있다. 이제, 근데 우기투 같은 경우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움직였지만, 그게 바닥에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여력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 만약에 이제 연결시켰을 때 종목들은 많다. 알려지지 않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계속 진화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죽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죽지 않다는 얘기는 원자재를 뭐 제일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에다가 전이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전이시켜서 팔면 그게 팔 수 있는 회사가 내가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팔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원가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코스트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여기는 탑이다. 얘네들은 종목들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히토류의 뭐 일부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에 시장 흐름들을 가고 최근에 또 이제 뭐 바닥권에서 그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언어 이런 쪽에 올라왔던 플리토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컨텐츠 이쪽에서 잘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뭐 넵툰이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덜 올랐고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대형주들 말고 소형주단이 아직까지 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잘 안 오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바이오 제약이 이런 것들을 종목 장세에서는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열어두고 그것을 찾아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김대국 대표가 저걸 하고 있잖아요. 김대국 대표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김대국 대표의 할인 이벤트는 지금 보면 1개월에 지금 현재 132만원짜리를 99만원에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들어오게 되면 거의 10월, 12월 중순까지 아니겠습니까? 계좌가 파란색 계좌인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내야 되고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연속적인 수익이 났습니다. 주말에도 수익이 났죠. 주말에도 연속적인 수익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지난 목요일 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팜스토리 같은 거 우리가 공략했을 때 팜스토리를 11시 30분에 공략했다고요. 14일 날. 11시 30분에 2,500원대에 공략했는데 2,500원대에 매수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얼마 갔어요? 2,950원, 80원, 960원까지 갔어요. 저희들은 뭐 2,880원에 매도를 했는데 이런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준비 못했는 게 있는데 주말에는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공략했죠. 일진파워하고 HRS를 공략했는데 뭐 HRS 시세 아주 강력하게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안 늦었다. 지금 열심히 하면 지금도 좋은 자리에서 좋은 수익들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지금이 좋은 기회이고 지금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간다. 저는 똑같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단기 모멘텀으로 힘이 쏠리는 종목, 요즘은 다시 기간의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들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은 상승 초기로 들어오는 자리를 하거나 확장해서 수렴했다가 다시 확장으로 나오는 이런 자리, 요게 있는 애들을 사고, 바텀 피싱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자리를 사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역공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죠. 지금 필요해요. 왜? 남들이 전부 지금 현재 막 힘들어하면 그쪽에서 시세가 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요, 뭐 LNF나 대주전자재료, 근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건 주말에 보면 대주전자재료 고점에서 먹튀가 나왔어요. 이 먹튀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다 돌려가면서 찾아내야 된대. 바닥권에서 뭐 이런 데서 바닥권에서 얘네들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지금 보면 얘네들 큐라클 같은 거 이런 거요. 봐요. 똑같은데 이게 62,000원대에서 지금 이게 반동가리 만들고 반토막 만들고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1, 2, 3로 올랐다가 살짝 했다가 돌았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걸 찾으란 얘기입니다. 이거 많다. 이런 종목들이 많다. 이런 종목들을 찾는다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요.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얘도 지금 이쪽에 내릴 때는 아주 급하게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거 여기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주가는 이렇게 돌렸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 포인트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뭐 우리가 유료방에서 매매했던 지금 현재 종목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어떤 거예요? 맥스트 같은 거요. 맥스트 같은 거 우리가 바닥에서 매매했다. 맥스트 바닥에서 매매했다. 이거 맥스트도 58,000원대까지 갔어. 이게 4만원대에서 58,000원까지. 이게 순식간이죠. 맥스트.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공략했던 종목 있죠. 주말에 그 일진파워 같은 거 시세가 이렇게 나잖아요. 오늘 그 안 보시면, 여기를 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를 하루 안 보면 이런 자리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좋은 거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결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노리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동시에 선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의 핵심주의 길목이나 순환매 길목을 잡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소형 원자로, 비트코인, 메타버스, 그리고 이건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또 좋은 것 같고요. 예, 끝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고 우리 방에서 얘기했던 TSI라는 종목 있죠. 왜 급등이 나왔을까요? TSI. 예, 여러분 다 방송에서 들었잖아.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음 주도 노다지 장입니다. 노다지 장이니까 이런 장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공개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감은 77번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마감은 77번.